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인문논술 강사 이다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올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합격생 제자들과 인터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논술 전형은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인터뷰를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준 두 학생 모두 최저 없는 논술 전형에 합격한 제자들인데요. 낮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내가 과연 인서울, 수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인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라랑 연주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 없는 단국대 가톨릭대 논술을 최초 합격하여 단국대에 최종 진학하게 된 고유라입니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했고 수능 평균은 4등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가톨릭대 심리학과에 합격한 이연주입니다. 내신은 5등급, 수능 평균은 4등급입니다. 네, 두 학생 모두 논술로 대학에 합격했는데 합격한 소감이 좀 어떤가요? 경쟁률이 높고 논술을 늦게 시작해서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두 곳이나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진학하게 된 단국대학교의 경우 최초 합격자의 10%만 주는 논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저는 논술 처음 시작했을 땐 엔수하지 말고 재수로 끝내자 하던 마음 반,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없는 학과랑 학교인데 내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마음 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최저 없고 뽑는 인원도 적은 논술을 붙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가족 모두가 잔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그동안 가르친 보람이 느껴져서 정말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올해 논술을 준비하게 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직접 질문을 좀 받아왔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추려서 하나하나 질문해 볼게요. 네, 우선 어떤 학생한테 논술을 추천하고 싶은가요? 본인의 내신에 비해서 목표 대학이 높거나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한테 추천해요. 특히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카드를 통해서 본인의 성적보다 높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내신이 부진한 학생들도 논술을 통해서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논술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보험카드로서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한 질문인데 논술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나요? 저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약 10개월 동안 논술을 준비했던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논술은 기본기, 유형, 기출 등 공부할 내용이 정말 다양하고 오랜 시간 자기에게 맞는 학교랑 유형 등을 찾고 채워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술에서는 고민은 사치일 뿐 일찍 시작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6월 이후부터는 수능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안 되는 법은 없으니 혹시나 늦었다고 생각해도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신 늦게 시작한 만큼 시간 투자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주는 겨울방학부터 선생님하고 좀 꾸준하게 공부를 했고 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같이 공부를 한 편인데 각자 논술 플랜은 어떻게 잡았었나요? 저는 일주일에 숙제 2시간, 수업 2시간, 복습 2시간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일찍 시작했던 만큼 공부 시간도 많기도 했고 제가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에 좀 약해서 더 조금씩 꾸준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5개월 정도 늦게 시작해서 7월 달부터 일주일에 8시간 정도씩 투자했어요. 과제 2시간, 수업 2시간을 제외하고 저 혼자서 다른 기출들을 풀고 복습하는 시간을 4시간 정도 투자했고 총 공부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목표치를 정해서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만의 논술 공부 방법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답 노트는 무조건 정리했던 것 같아요. 쌤이 오답 노트를 정리하라고 강조하시기도 하셨고 공부 내용이 어딘가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손도 잘 안 가고 필요할 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필기, 오답안 분석한 내용, 첨삭 등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했는데 이게 논술 시험 직전에 정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쓰는 속도에 비해서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제시문 위주로 복습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독해 포인트들을 체화해서 독해법을 점검했고 또 학교별로 예시 답안을 분석해서 학교 경향을 익혔고 자주 지적받는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서 저 스스로 의식하고 고칠 수 있게끔 노력했어요.
네, 정말 어디에 가서도 듣기 힘든 실질적인 논술 꿀팁들을 친구들이 알려줬는데요. 논술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저는 빠르게 늘지 않는 논술 실력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노래방을 가거나 잠을 자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기출을 쌤한테 부탁해서 여러 번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모범 받아본 필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실력을 좀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첨삭 때마다 쌤이 이제 좋은 문장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 힘받고 논술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처음에 독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 원서 지원할 때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자존감이 떨어졌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건 합격하는 시험이고 내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더욱 뒤처진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더욱 논술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걱정 때문에 공부조차 안 될 때에는 가장 자신 있는 논술 기출 문제를 복습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저 없는 논술은 잘 아시다시피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비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합격한 게 아직도 믿기지는 않지만 저에게 맞는 유형을 찾고 꾸준히 노력한 게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혜쌤이랑 수시 컨설팅을 할 때 제가 요약 비교 유형에 강하다는 점과 그리고 가톨릭대 유형이 잘 맞다는 거를 찾았고 그게 도움이 정말 됐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기출들을 여러 번 복습을 하고 풀면서 꾸준히 노력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성실함과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논술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요구되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실력을 쌓으면 필연적으로 얻는 자신감이 시험장에서 발휘되어서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혜쌤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 학교 기출문제를 다뤄보았기에 가톨릭대에서 평소 나오지 않던 도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산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볼 점이 연주랑 유라 같은 경우에는 현장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의 이투스 인강과 또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논술 공부를 했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논술 공부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제대로 된 논술 공부를 지역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역이랑 재수 모두 제주도에서 공부했었고 유명한 학원이나 강의들은 모두 다 이제 육지에 많아서 지역 제한을 정말 많이 느꼈었는데 일부러 논술 수업을 들으러 육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전문적인 논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동이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본인의 속도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역적인 제약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나 이투스 인강을 통해서 양질의 논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강과 온라인 정규반 수업을 병행했는데 첨삭 또한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봐주셔서 온라인의 제약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우리 두 제자들이 전부 다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에 고사장에서 최종 정리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이 정말 DM으로 많이 왔거든요. 각자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좀 해줄래요? 저는 수업과 첨삭 때 정리해둔 오답 노트를 봤던 것 같아요. 답안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던 실수, 유형에서 더 집중해야 할 점, 빈출 서술어나 단어들을 보면서 시험 전에 긴장된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정규반에서 첨삭받았던 답안지를 주로 봤어요. 선생님께서도 시험 전에 항상 말씀하시지만 논술 시험 당일에는 절대 새로운 제시문을 보지 말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복된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제 답안이랑 학교 측 예시 답안을 비교하니까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네,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서 올해 논술 준비생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논술 전형 관련 오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논술 합격 운인가요? 사실 저는 현역 때만 해도 약간 될놈될처럼 합격이 운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요. 재수를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논술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떨어진 거구나, 그리고 논술 운이 아니라 실력이구나를 정말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하고 기본기를 쌓는다면은 운이 아니라 내 실력이 합격으로 이끈다고 생각해요. 논술도 당연히 그날의 컨디션 같은 어느 정도의 운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논술도 대학 전형 중에 하나고 명확한 채점 기준이 있고 기본기도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운이라고만 여기고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지원할 대학의 기출만 공부해도 어차피 괜찮지 않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은데요. 본인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유형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올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던 도표 제시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저 역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다이쌤 수업에서 다른 학교의 자료 제시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공부했던 것들로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이처럼 한 학교의 기출을 보기보다는 여러 학교의 기출을 공부하면서 예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당 학교에서 출제된 주제는 향후 몇 년간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하는 학교들의 기출들만 보기보다는 여러 대학의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논술 경험치를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앞서 연주가 이야기했듯 이번에 가톨릭대에서는 모의 논술에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인 도표가 나왔어요. 만약 제가 가톨릭대만 준비하면서 도표를 다루지 않았다면 당황했겠지만 선생님의 수업에서 다른 학교 기출을 통해 도표를 분석해 본 적이 있어서 오히려 내 답안이 돋보일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논술 준비생들은 사실 배경 지식에 대한 걱정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논술 합격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나 독서량이 중요하다고 느꼈나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나쁠 것은 없지만 굳이 논술을 위해서 찾아 읽고 찾아서 보고 하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슨 수업에서 빈출 소재를 정리해 주시고 또 그에 출제될 만한 시사를 정리해 주셔서 알기 쉬웠는데 실제로 올해 문제에서 AI 등 선생님이 나올 수 있다고 했던 소재들이 출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논술 전형 관련 Q&A는 모두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수업과 관련한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논술 수업 굉장히 많잖아요.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여러 논술 수업 중에서 다혜쌤의 수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혜쌤은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시고 논술을 중점으로 수업하시는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학교에 합격한 선생님 제자들을 사례를 보면서 제가 지원한 학교들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을 듣게 됐어요. 또한 논술 전문 선생님이전과 언론사에서 일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논술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혜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다혜쌤의 프로필을 보면서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점에서 논술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문성을 느꼈고 또 논술 노베이스였어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섬세한 수업과 첨삭이 잘 맞을 것 같아서 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인 출신 논술 강사라는 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점에서 논술 제시문의 이해뿐만 아니라 출제 소재 등에서도 정말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두 친구 다 선생님 수업을 선택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다혜쌤 수업의 장점은 이거다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꼼꼼한 첨삭과 빠른 답변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대학 측 예시답안에만 비롯한 첨삭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봐주시는 게 다혜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학생들이 걱정하는 배경지식 관련해서도 큰 장점이 있는데 수강생들에게 논술에서 나올 수 있는 시사 이슈들을 많이 공유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올해도 여러 학교 시험을 적중하시는 걸 보고 역시 다혜쌤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는 게 있을 때 연락드리면 정말 빨리 회신해 주셔서 공부할 때 딜레이가 없었던 점도 좋았어요. 그리고 다혜쌤의 교재만으로 개념 대비가 가능하고 고득점 꿀팁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혼자서 알아볼 시간도 절약되어서 좋았습니다. 그 답변이 빨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빨랐나요? 선생님의 몸은 2개인가 싶을 정도로 빨랐어요. 거의 확인하면 거의 1초 만에 답이 간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연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장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목소리와 섬세함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오래 들으면 집중이 안 되거나 지루해서 2배속을 하곤 했는데 다혜쌤 수업은 목소리가 너무 안정적이고 속도가 너무 적당해서 이해 안 가는 거 없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요상하게 들어도 항상 찰떡으로 알아듣고 잘 설명해 주시거나 첨삭 때 주술 관계가 잘 안 맞거나 키워드 뽑기가 잘 안 되는 등 자주 놓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꼼꼼히 놓치지 않고 짚어주시는 선세함이 쌤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꼭 합격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매 시간 진심을 다해 왔는데요. 이렇게 제자들한테 도움이 됐다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다혜쌤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해주시고 또 올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한마디씩 같이 해주세요. 저에게 다혜쌤이란 제 20대의 시작에서 인생의 큰 변환점을 만들어주신 감사한 선생님이에요. 또 완벽한 수업 준비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시는 책임감을 보고 저도 다혜쌤 같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오해 때문에 도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 장의 글로 대학을 역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형인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몇 달 전까지 입시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대입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무조건 올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다혜쌤이란 빛이입니다. 다혜쌤과 논술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던 저에게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게 해준 좋은 사람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소리지만 입시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면 다혜쌤과 논술을 다시 선택할 만큼 쌤은 저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논술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부가 그렇듯 논술도 더더욱 공부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벌써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힘들어 꼭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꼭 원하는 대학 붙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후배들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다면 내년 이맘때는 합격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